가덕신공항 건설공단이 13조 원의 예산을 관리할 주거래 은행을 선정합니다. 시민단체는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부산 지역 은행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올해 회기를 종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두둔한 시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유류 탱크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구간 철거와 대체 위판장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지자체와 대학, 상공계, 공공기관 등 부산 지역 31개 기관이 참여하는 부산시 라이즈 얼라이언스가 출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덕신공항 건설공단이 주거래 은행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추진되는 부산 지역 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에 더 유리한 선정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는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 은행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5년간 13조 원이 투입되는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가덕신공항 건설공단이 이 예산을 관리할 주거래 은행을 찾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부산 지역 은행 선정을 촉구했습니다. 공항부지 조성공사의 지역 건설사 참여율이 저조하고 공단 직원 채용에도 지역 인재 채용 의무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공단의 지역 상생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거래은행으로 지방은행이 선정되면 공단의 국가 출연금이 지방은행에 예치되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단 재원이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유동자금으로 공급된다면 공단의 재정 운용이 지역사회와 더욱 밀접히 연계되고. 하지만 공단의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에는 국외 신용평가와 공공부문 주거래은행 수행 실적 등을 담고 있어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사회적 가치와 상생협력 항목은 100점 중 6점에 불과해 지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3곳 중 지방은행을 1순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한 곳은 2곳에 불과하고 금융공기업 중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폐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에 동조한 시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부산 비상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두둔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부산시의장은 시의원들의 있을 수 없는 망언에 대해 부산 시민에게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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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사퇴를 촉구한 시의원은 3명입니다. 먼저 박종철 의원은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정채숙 의원은 3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시간에 윤 대통령의 담화를 읽어 논란이 됐습니다. 최도석 의원은 대통령 탄핵 직후 이를 부정한 듯한 글을 올렸다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박종철, 정채숙, 최도석은 부산 시민과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자를 지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시의원은 물론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부산 시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즉각 시의원을 사퇴할 것을 명령한다. 같은 시각 시의회는 제3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의회는 317건에 대한 시정 처리를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식용 종식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 규칙안을 의결했습니다. 의회는 또 국회에 교제폭력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교제폭력은 스토킹 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는 가해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될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제326회 임시회를 내년 2월 5일부터 17일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산지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 시장은 60년 넘게 지역 수산업의 중심 역할을 해왔는데요. 막상 공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어선에 기름을 공급했던 유류 탱크, 10여 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던 시설입니다. 지난 9일 철거를 시작으로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은 연면적 6만 1000여 제곱미터 서구 남부민동 어시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 들어서며 위판장과 냉동창고 등이 조성됩니다. 사업비는 2,361억 원입니다. 이 철거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우리 수산인들이 바라던 모든 이제 현실이 이제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상 철거 작업은 시작됐지만 이 나머지 구간의 철거와 신축 건물을 지을 업체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위판장 운영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 어민들이 여기 하루에 뭐 어떨 때는 고기를 100억씩 이렇게 물건이 들어서 팔고 하는데 안 할 수를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는 위판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공사를 나누어 진행할 방침. 하지만 최근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단 한 곳도 참여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부 조건을 완화해 다시 공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는 수산업 경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 공사는 공사대로, 위판은 위판대로 추진이 중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내년부터 지역 주도로 지역 발전 전략과 대학 지원을 연계해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라이즈가 시행됩니다. 부산 지역 31개 기관이 모여 부산형 라이즈 정책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부산시 라이즈 얼라이언스를 출범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라이즈 얼라이언스가 출범했습니다. 부산 지역 22개 대학을 비롯해 시와 시의회, 교육청 상공회의소 등 지역 31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부산형 라이즈를 최종 점검하고 성공적 안착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 부산 대학들 자체의 이 각자 도생의 방법이 아니라 지역 대학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사회를 살린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출발하고 또 이 일을 만들어내어야 지역 대학도 살 수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심 기관으로서 이 대학이 그 자리 잡고 또 그런 면에서 대학이 진정한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라이즈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말합니다.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의 성숙도, 그리고 지역이 처한 정책 여건과 대학의 지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서 그동안 더 많은 고민을 하셨고 그동안 많은 선도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산 라이즈를 통해서 부산 지역 대학의 발전과 지역 혁신이 발을 맞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육부는 이런 어떤 지역별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부산형 라이즈는 인재와 산업, 사회, 대학 혁신 등 4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2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지역 대학은 연구와 교육,
직업 평생교육 중심형으로 유형화하고 각 대학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부산형 라이즈가 인재 양성과 취업,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 부산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산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정국의 부동산 매수 매도 심리도 얼어붙으면서 부산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서울이 0.02% 상승하고 경기와 충북이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부산은 0.06% 하락해 지방 평균 마이너스 0.05%보다 하락했습니다. 부산 지역별로 살펴보면 해운대구가 마이너스 0.11%로 하락폭이 컸으며 기장군 마이너스 0.09%, 남구 마이너스 0.07% 등 16개 구군 평균 마이너스 0.0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세 가격은 0.04% 상승했습니다. 연제구와 수용구 전세가가 각각 0.17%, 0.10%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끌며 매매가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매수 매도 관망세가 짙어진 것이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많은 수요자들이 대출 한계로 이사를 내년으로 미루고 있어 전세가 상승세와 맞물린 내년 봄 이사철 전세 가격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6일 남구는 민생안전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군은 이번 긴급회의를 통해 민생안전 특별대책반으로 행정지원반, 경제지원반, 민생지원반, 구민안전반 등 4개 분야 팀을 편성했습니다. 민생안전특별대책반은 서민생활과 민생경제 안정화를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 재난안전대비태세 강화, 공직기강 확립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산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대강당에서 3세에서 5세 유아 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예비 초등 학부모 연수를 운영합니다. 특강은 뇌과학자로 유명한 장동선 궁금한 뇌 연구소 대표가 초등학교 입학 전 알아야 할 AI 시대 자녀교육법을 주제로 입학 준비와 미래 교육에 대비한 자녀 교육법에 대해 강의합니다. 이번 행사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절반 이상이 부산 시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산 청년 10명 중 2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산시가 사회조사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시민 10명 중 5명은 일주일에 3.7일은 운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장소로는 인근 공원이 많았고 하루 평균 운동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사회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답한 시민은 46%로 2년 전에 비해 0.7%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불안하다는 답도 10.3%로 올랐고 그 이유로는 신종 전염병, 정보보안 문제, 그리고 범죄와 교통사고 순이었습니다. 환경 분야의 만족도는 녹지 환경이 44%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낮은 부문은 소음과 진동으로 27.6%가 답했습니다. 시민들의 가족관에 대해 물었더니 자녀를 가진 부부의 절반 이상은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또 노후에는 자녀와 떨어져 부부만 또는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고 답한 비율도 90%가 넘었습니다. 부산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육료 지원이 18.6%로 가장 많았고 가구 소득 증대와 여성 근무 여건 개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절반가량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90%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겠다고 답했고
절반은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산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조사 대상의 46.8%가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답한 시민은 8%에 그쳤습니다. 15세에서 39세의 청년들 10명 중 2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구직이나 취업, 직장 등이 66.5%로 2년 전 조사에 비해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17,860표본 가구 내 15세 이상 가구원 31,144명을 대상으로 조사원 방문 조사로 이뤄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강서구 식만동과 동김의 나들목을 연결하는 도로가 완성됐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5년 만인데요.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해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동김의 나들목과 식만 분기점 간 광역도로 개통식이 16일 열렸습니다. 부산 강서구 식만동과 경남 김해시 어방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총 4.6km 길입니다. 이 도로 개설로 동김의 나들목은 국도 14호선을 비롯해 부산신항 배우도로와 바로 연결됐습니다. 남해고속도로와 낙동북로 상습 정체 구간이 해소되고 물류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진해 신항과 연계가 되어질 때는 우리 김해에 있는 물류 산업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산업 전반에 대한 물류비의 감소로 산업적으로도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 지역 전체로 볼 때 이것이 앞으로 부산, 울산, 경남을 연결하는 경제 동맹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시는 동김의 나들목에서 부산신항까지 28분 걸리던 것이 18분으로 10분 단축되고 진영역까지는 21분에서 15분으로 6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공사에 들어간 대저대교가 2029년 개통될 경우 이 도로와 바로 연결돼 사상까지는 12분 만에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는 17일 오후 3시부터 정식 개통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국비 9,6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29년 개항 로드맵대로 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하지만 낙동강 식수 공급 체계 구축이나 사직야구장 재건축, 제2 대티터널 등 주요 사업은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내년에 국비 9조 6,3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4천억 원, 4.3%포인트 늘어난 규모입니다. 역점 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비 9,640억 원이 삭감없이 최종 확정됐고 낙동강을 횡단하는 대저 엄궁 장락대교 건설 사업비 340억 원을 비롯해 부산신항 김해간 고속도로 728억 원과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하단 녹산선 사업비도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 글로컬 대학 36성 500억 원과 북한 글로벌 창업허브 71억 원,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26억 원 등 금융 창업도시 사업 예산도 확정됐습니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실증 1,921억 원 등 지역 산업 혁신 예산과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12억 원 등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시는 이번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과 사직야구장 재건축, 제2 대티터널 등은 정부 추경 등의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신혼부부가 6%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의 9쌍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70%가 1억 원이 넘는 부채를 갖고 있는 반면 연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통계청이 2023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신혼부부는 54,388쌍으로 2002년보다 6.6% 감소했는데 이는 2015년 9만 쌍이던 것이 8년 만에 40% 줄어든 수치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5년 이내를 집계한 것입니다. 전국 신혼부부 수도 처음으로 100만 쌍이 붕괴됐는데 감소율은 전국 평균보다 부산이 높았습니다. 주거 형태는 88.5%가 공동주택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 세종시 다음입니다. 주택 마련은 은행 대출이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빚이 있는 신혼부부가 전체의 88%에 달했고 대출 잔액이 1억 원이 넘는 부분은 6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해와 비교하면 대출 잔액 2억 원 이하는 감소했지만 2억 원 이상 대출은 오히려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부산 신혼부부 연평균 소득은 6,548만 원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전체의 57.6%로 나타났고 2022년에 비해선 1.3%가 늘었습니다. 한편 부산 신혼부부 평균 자녀 수는 0.64명, 결혼 후 첫 자녀를 낳는 데까지는 18.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학습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기능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놀이 산매경에 빠진 아이들.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입니다. 이곳은 직전에 작은 도서관이던 곳. 지난달 4억 8천만 원의 시비와 구비를 들여 단순히 책을 읽는 도서관 기능을 넘어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공간이 개선됐다는 소식을 듣고 문의도 많이 오시고 오후에도 지금 주변에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까지 와서 많이 이용하셔서 저희도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사상구는 이러한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부산시 복합문화공간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엄궁과 감전동 등 두 곳의 들락날락 공간을 추가 조성했습니다. 사는 곳 근처에서 먼 곳이 아니고 바로 옆에서 이런 체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들러서 체험을 하고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책을 넘어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인 복합문화공간. 지역 주민들에게 더 큰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